더불어민주당 역시 대표와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 추스르기가 한창입니다. 당대표 선거는 3파전으로 예상되는데요. 친문 4선의 홍영표 의원이 오늘 후보 등록을 마쳤고 송영길, 우원식 의원은 내일 나설 걸로 보입니다. 모레 진행될 원내대표 선거에는 윤호중, 박완주 의원이 뛰고 있죠. 관련 소식을 유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햇수로만 5년 차 매일 정치 뉴스만 보다 보니 이것만큼은 정말 찐이다 싶은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인사가 만사란 말입니다. 저 요새 류 반장이 자꾸 혁신을 얘기하는데 사실 정치부의 고인물은 국장이랑 저잖아요. 아니, 제가 무슨 혁신의 걸림돌이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꼴이니까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그래요? 힘을 합쳐서 혁신을 하자. 이런. 저도 만일 이게 류 반장이나 조 반장이 이렇게 뭐 복국장이 과연 바뀌었나, 정치부 회의 혁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뭐 바뀌어서 이제 좀 혁신이 될 수 있도록 뭐 이런 글을 올린다면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좋아요를 누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았어요. 뭐 인사철은 지났지만 요즘은 이제 수시 인사가 보편화돼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네, 여정회의 마스코트 신반장이 찐이라고 했던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이제 재보선도 끝나고 해서 저도 좀 쉬어가고 싶었지만 눈을 뜨자마자 국장의 수시 인사 발언이 떠오르면서 오늘도 벌떡 일어나서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정책도 슬로건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바뀌어야지 혁신의 느낌이 나겠죠. 민주당 지도부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하루 만에 물러났는데 핵심은 당내 투톱,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거에서 새 인물이 나와야 당이 바뀌는 느낌이 들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막이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1년을 함께하고 또 대선 경선을 관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는데요. 슬슬 날씨도 더워지는데 오늘은 아이스크림 가게 뮤스킨 뮤뚜루를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문은 민트 초콜릿 아이스크림입니다. 그 상큼하고 달콤하다, 아니다, 치약맛 아이스크림을 왜 먹냐, 이런 민초파 대 반민초파의 논쟁 뜨겁죠. 민트 초콜릿을 주문한 사람 4선의 홍영표 의원입니다. 오늘 가장 먼저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요. 일단 재보선 참패에 대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공정사회를 향한 열망을 담지 못했고 민생과 개혁 과제를 유능하게 풀지 못했습니다. 양극화와 코로나로 힘들어진 국민의 삶을 더 세심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끊어진 사다리와 불안한 미래에 절망하는 청년들과 공감하지 못했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네, 홍 의원 대표적인 친문계로 분류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켜내겠다 다짐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영광도 고난도 함께 해왔습니다. 저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겠습니다. 마지막 한순간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켜낼 사람,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사람, 저 홍영표입니다. 네, 홍 의원 재보선 참패의 원인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사 공급 대책의 방향은 맞다. 기조나 방향을 너무 흔들면 부동산 가격 안정이 힘들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3, 4월의 추세를 보면 부동산의 핵심인 강남 집값은 안정화돼가고 있다. 하향화 추세다라고도 했는데요. 다만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대출 규제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문을 받아볼까요? 슈팅별 아이스크림입니다. 새콤달콤한 아이스크림, 또 거기에 톡톡 튀는 사탕이 특징입니다. 이 슈팅별을 주문한 사람 5선의 송영길 의원인데요. 파격적인 부동산 정책을 꺼내들면서 관심을 끌고 있죠. 송영길의 문화재 프로젝트가 제가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면 축의금만 있으면 집을 갖게 만들어주겠다. 기존 집값의 10%만 있으면 언제든지 집에 들어와서 살 수가 있고 일할 능력과 직장이 있다면 얼마든지 돈이 없어도 목돈이 없어도 바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송영길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송 의원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 DTI 이런 대출 규제를
90%까지 풀겠다라고도 했는데요. 대출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고 또 젊은 세대들의 영끌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86그룹의 일원으로 꼽히는 송 의원, 90년대생 아들과 딸과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꼰대가 되지 않겠다라고도 했는데요. 선거에서 드러난 2030 민심 위반에 대한 반성으로 보입니다. 제 딸이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을 때 예. 저한테 술 한잔 먹고 전화를 했어요. 예. 아빠는 우리들의 고통을 아느냐. 그 말을 할 때 제가 예. 되게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세 번째 아이스크림 주문을 받아볼까요? 고소한 인절미 아이스크림입니다.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서민적인 맛이죠. 사선의 우원식 의원의 주문인데요. 우 의원, 정권의 남은 임기 1년을 민생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건전한 재정을 걱정해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가계부채를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급 적용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동안 누적돼 있는 누적 손실이다. 이 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인데 이걸 왜 안 된다고 하는가라고. 네, 우 의원 비교적 대파색이 옅은 민평연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재보선 참패로 드러난 당심과 민심의 괴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당심에 대한 구애에 나섰습니다. 지도부의 구성에서 당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당원 참여가 정해진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단은 버리고 예. 당원들의 지혜를 믿고 당원들의 힘을 모아서 전열을 재정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당대표 선거 이틀 앞으로 다가온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을 받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친문 윤호중 의원이 당선이 되면 당대표 선거에서는 역시 친문인 홍영표 의원에 대한 견제가, 또 비문의 박완주 의원이 당선이 되면 역시 민평연계 비문인 우원식 의원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원내대표의 후보자로 나선 윤호중, 박완주 의원은 오늘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초선 의원들을 만나서 표심 구애에 나섰는데요. 윤 의원은 초선 의원들의 공천에 관여했던 인연을 강조했고요. 박 의원은 최근 반성문 때문에 쏟아진 강성 의원들의 압박 문제를 해결하겠다 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 자리에 계신 초선 의원님들이 당선해 주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상황실에서 한 분 한 분 당선 결과를 보면서 그 기뻐하던 그날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진정 어린 비판의 목소리가 터부시되고 있습니다. 모든 당원의 목소리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강성당원의 과도한 압박으로 건강한 토론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당에서 논의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네, 초선 의원들 조국 사태부터 보궐선거에 당원 당규를 개정한 것까지 문제를 삼으면서 민주당도 기득권이다 일가를 한 바가 있죠. 돌아선 국민의 마음, 그 원인은 결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을 포함한 민주당의 착각과 오판에 있었음을 자인합니다. 네, 이를 두고 내부 총질한다, 이런 당원들의 비판, 또 문자 폭탄과 항의 전화 쏟아졌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권리당원 일동의 명의로 쓰레기 성명서다, 배은망덕하다, 정치를 그만둬라, 이런 내용들이 담긴 성명서가 나왔는데요. 소장파인 조웅천 의원은 이 성명서에 대해서 오만하고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구성원의 다수는 합리적이고 성찰적이지만 이런 성명에 심을 싣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당이 점점 재보선 패배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쓴소리를 했습니다. 조 의원 앞서 지도부 선거가 그나물에 그 밥이 되면 앉아서 죽는다 말한 적도 있는데요. 당대표와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사람들, 여정의 가족들이 보기에는 어떠신가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홍영표, 문재인 정부 지키겠다. 당권 레이스 시작. 당 쇄신은 어디로?